안녕하세요. 오늘은 붙임머리 기초 강의 2강 붙임머리 종류별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붙임머리 2강을 하기 전에 1강에서 했던 붙임머리의 정의와 한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붙임머리는 실제로 머리가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어 보이도록 하는 헤어 시술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 가지 제한사항이 존재한다고 했었고요. 첫 번째로는 불편함, 두 번째로는 유지기간, 세 번째로는 티가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불편함과 두 번째 유지기간은 디자이너의 영향보다는 고객님들이 선택하는 시술 방식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고, 세 번째, 붙임머리에 티가 나는 부분은 디자이너의 영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자, 오늘은 붙임머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접착식 붙임머리의 종류와 특징, 두 번째 압착식 붙임머리의 종류와 특징, 세 번째 매듭식 붙임머리의 종류와 특징이라고 적혀있고, 저 1강에서 말씀드렸던 케라틴 붙임머리가 접착식 붙임머리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 링 붙임머리가 압착식 붙임머리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 매듭식 붙임머리가 딱히 붙임머리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접착식 붙임머리의 종류와 특징입니다. 자, 접착식 붙임머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실리콘 단백질 붙임머리, 두 번째, 케라틴 붙임머리, 세 번째, 스티커 붙임머리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케라틴 붙임머리고요. 현재 가장 많이 쓰는 접착식 붙임머리의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실리콘 단백질 붙임머리는 붙임머리 팁 부분에 접착 물질이 있는 부분을 발라서 손으로 형태를 만들어서 고정을 시키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케라틴 붙임머리는 그 팁 자체를 녹여서 머리에 고정을 시키는 방식이고요. 세 번째 스티커 붙임머리 같은 경우에는 양면 테이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머리카락을 얇게 퍼뜨려서 왼쪽, 오른쪽 혹은 앞쪽, 뒤쪽 이렇게 양쪽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그 부분을 녹여서 두피에 고정시키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장단점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실리콘 단백질 붙임머리는 장점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너무 오래된 방식이기도 하고요. 현재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도 굳이 장점을 따지자면 굉장히 배우기 쉽고요. 시술 방식이 간단해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배우기 쉽기 때문에 접근성이 너무 높아서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점으로는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 관리가 좀 까다롭고요. 아무래도 머릿결을 좋은 걸 잘 안 쓰는 경우가 많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머리가 엉키기 쉽습니다. 두 번째, 다른 붙임머리에 비해서 열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고온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발이 손상이 되실 수 있고, 이 부분이 아주 단단해서 붙임머리 제거 시에도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이나 화학적 모발 손상이 조금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많이 쓰지 않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케라틴 붙임머리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케라틴 붙임머리는 실리콘과 단백질 붙임머리를 아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점은 기존 실리콘 단백질 붙임머리에 비해 가볍고 부피감이 굉장히 적습니다. 실제로 케라틴 붙임머리의 단골들이 많은 편입니다. 이 케라틴 붙임머리만 하는 전문적인 샵도 있을 만큼 굉장히 좋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샵에서 시술을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자, 보시면 아까 말했듯이 실리콘 단백질 붙임머리는 고온을 쓴다고 했는데 케라틴 붙임머리는 이 부분에 비해서는 열도 낮고 접촉하는 시간도 적기 때문에 모발의 손상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방식에 비해서 배우기 쉽고 시술 방식이 간단해서 마찬가지로 가격도 그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케라틴 붙임머리의 단점으로는 실리콘이나 단백질 붙임머리에 비해서는 열을 적게 쓰지만 그래도 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발 손상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스티커 붙임머리고요. 스티커 붙임머리의 장점으로는 이거는 정말
아무 지식이 없어도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냥 테이프예요, 테이프. 집에서 테이프나 풀 못 붙이시는 분들 없죠. 뭐 스티커 붙임머리 하시는 샵에서 기분이 나쁘실 수는 있겠지만 시술 방식 자체는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팩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실 말할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자, 단점으로는 이게 시술은 쉽지만 관리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양면 테이프가 한쪽이 떨어지면 쭉 떨어져요. 다른 붙임머리는 머리카락 몇 가닥에다 이렇게 붙여서 모발의 자유도가 높은데 뭐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좋은데 얘는 테이프라서 테이프의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이 떨어지면 다 떨어져요.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 가격이 일반적으로 많이 비쌉니다. 왜냐하면 테이프 만들기도 어렵고 수요 자체도 많지가 않아서 생산 자체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싼 편이고 특히 열과 이물질에 취약합니다. 양면 테이프 사이에 모래가 들어가면 접착력이 떨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접착하는 부분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접착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압착식 붙임머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조그만한 플라스틱 혹은 신소재, 세라믹, 기타 등등으로 만드는 조그만한 링이 있어요. 나중에 링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이 싱글 링 혹은 링이라고 하는 붙임머리가 대표적인 압착식 붙임머리 방식이고요. 옆에 보시면 종류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번 링 붙임머리, 2번 올링 붙임머리, 3번 투링 붙임머리. 근데 사실 이 세 가지는 그렇게 큰 발전이 없습니다.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큰 차이가 없지만 링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링 붙임머리의 특징. 장점으로는요. 시술 방식이 간단합니다. 케라틴 붙임머리만큼 간단하고요. 짧은 시간 내에 습득과 시술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접착식 붙임머리. 아까 실리콘 혹은 케라틴 혹은 단백질 붙임머리에 비해서 모발 손상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붙임머리는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그란 링 사이에 머리카락을 넣고 니퍼나 펜치나 이런 도구 같은 거 찝는 방식이에요. 압력을 주는 방식이라서 케라틴이나 실리콘처럼 화학 물질이 닿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모발 손상도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술 방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요.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링 자체가 어느 정도 신소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금속이 조금은 들어갑니다. 따라서 금속 알루미늄이 있는 경우 시술이 불가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링 안에 모발을 일정량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모발이 너무 얇으면 시술 자체가 불가능해요. 세 번째, 머리에 머리카락이 링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게감이 생기고요. 이 링이 조금 아무래도 연하진 않아요. 그러면 금방 떨어지겠죠. 딱딱하기 때문에 머리가 약간 베기고 아플 수 있습니다. 자, 사실 방금 말했던 링 자체는 링 붙임머리의 단점은 거의 모든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올링 붙임머리는요. 현재는 거의 쓰지 않는 방식인데 나중에 제가 이걸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길게 쭉 된 머리에다가 중간중간에 링을 달아서 두피 헤어라인에 맞추어서 일정 간격으로 링만 꼽아서 유지를 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으로는요. 한 피스당 모발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닥 붙이는 게 아니라 단으로 붙여버리기 때문에 거의 티가 거의 안 날 만큼 자연스럽다고 보시면 되고요. 링 자체가 개수가 적지 않고 한 단으로 붙여서 시술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아까 스티커와 마찬가지로 한 단으로 붙이기 때문에 왼쪽이나 오른쪽이 떨어지면 전체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서 자유도가 낮은 편이고요. 아무래도 무게가 조금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지기간이 그렇게 길지 못합니다. 관리가 어렵다는 말은 유지기간이 짧다는 말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투링 붙임머리는요. 예전에 있었던 링 붙임머리를 업그레이드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다음 강의 붙임머리 역사 때 설명을 드리시겠지만 링 붙임머리를 하시는 분들이 링 붙임머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요. 시술 시간이 굉장히 짧고요.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방식이기 때문에 무게감과 부피감이 굉장히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개의 링에 두 개의 모발이 붙어 있어서 많은 양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풍성하게 시술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링으로 인한 머리 베김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링 자체도 많이 적고 들어가는 양도 적고 개수도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단점은 많이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단점은 조금 남아있는데 자, 부피감과 무게감이 개선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위에
장점으로 보시면 머리 배김은 거의 사라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붙임머리 했을 때 머리가 배기는 고통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머리가 부피감과 무게감은 느껴진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가 짧아서 숏단발이거나 그 다음에 모발이 층이 없는 칼단발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시술 자체가 불가한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매드식 붙임머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오른쪽 사진을 보면 가장 많이 쓰는 방식 슬림 닦기에 대한 사진이 나와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듭식 붙임머리 종류로는 1번 일본식, 2번 스킬, 3번 슬림 닦기가 있겠고요. 2번 스킬 닦기는 코바늘 닦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일본식 닦기 붙임머리의 특징으로는요. 아주 큰 장점으로는요. 모든 붙임머리에 비해서 가장 큰 장점, 모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영상을 보시게 되겠지만 모발량을 디자이너가 많게도 중간도 적게도 해서 두상에 맞춰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가벼워서 스타일링적인 면에서 자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단점으로는요. 배우기가 다른 방식에 비해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술 기간이 깁니다. 디자이너가 일일이 하나하나 모량 조절도 해야 될 뿐더러 배우기가 어렵다는 말은 능숙하게 된다 하더라도 다른 방식에 비해서 시술 시간이 길다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길며 머리가 어느 정도 커지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머리가 커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비적합한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체 머리보다는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킬 닦기 붙임머리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킬 닦기 붙임머리의 장점은 같은 디자이너가 시술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스킬 닦기 붙임머리, 코바늘 닦기 붙임머리가 가장 유지기간이 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적은 양의 모발을 이용하여 시술하는 방식이기에 숱이 적어도 시술이 가능합니다. 이게 왜 무슨 말이냐면 붙임머리는 붙임머리 가발 어느 정도와 그 다음에 손님 머리 어느 정도를 같이 믹스를 해서 고정을 시키는데 스킬 닦기 붙임머리 같은 경우는 고객 머리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고객님 머리가 숱이 적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조건이 충족이 되면 머리가 예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단점으로는 모발에 숱이 적지만 모발이 얇은 분들 혹은 모발이 이렇게 막 가마가 있어서 갈라지는 분들한테는 시술하면 티가 좀 많이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시술을 잘못해서 매듭을 작게 해서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부피감과 무게감이 조금 많이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시술 방법을 하게 되면 이 부분 때문에 두피의 당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다른 슬림 닦기나 다른 일본식 닦기에 비해서 나타나는 단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슬림 닦기 붙임머리고요. 자, 요 슬림 닦기 붙임머리가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대표적인 붙임머리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많은 샵들에서 이 붙임머리 방식을 배우려고 하고 있고 혹은 다른 방식을 하더라도 현재 이 방식을 새롭게 배워서 하시는 샵도 많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거를 위주로 교육을 해드리고요. 이것을 위주로 시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요. 기존 스킬 닦기의 장점, 일본식 닦기의 장점을 합치고 단점을 최소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편적이고 현재는 합리적인 시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점으로는 사실 이건 모든 붙임머리와 다 똑같지만 시술자의 역량에 따라서 머리카락이 꼬이면 유지기간에 영향을 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시술자가 잘하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해서 잘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붙임머리 종류별 특징에 대해서 강의를 마쳤고요. 부족하지만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